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켓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지현이 선전한 마켓컬리. 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마켓컬리가 다들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기업 시장에서 한 6천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1천억 정도를 더 투자받았고. 아, 투자 금액이 1,000억이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제. 6천억이면 엄청난 거죠. 시리즈 T까지 갔군요. 시리즈 같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한번 보는 거죠. 네.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마켓컬리가 아니었고 더 파머스라는 업체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름 바꾸었고 투자를 여러 가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김슬아 대표가 가지고 있던 대주주 지분이 한 27%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김슬아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에 이제 세바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을 들어보면 김슬아 대표 컨설팅 업체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선식품, 과일이라든가 뭐 전복이라든가 걸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상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좋은 제품을 다 같이 신선하게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김슬아 대표가 처음에 그때 배송을 시켰을 때는 그러니까 상온 배송, 그러니까 실온 상태에서 배송하거나 아니면 냉동 배송 있었고 냉장도 있었지만 냉장은 중간중간에 이제 상해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김사라 대표가 그 주부의 마음으로 주부의 마음, 이 그렇죠. 서비스를 만들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김슬아 대표가 새로운 상품을 입점시킬 때는 다 같이 먹어본대요. 아, 그래서 진짜 누구한테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음식이냐를 아니냐를 그렇게 구성한대요. 그래서 지금의 MD 구성, 그러니까 처음에 마켓컬리가 시작했을 때 MD 구성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만 골라서 넣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에 나와 있는 빵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넣었고 최근에는 이제 TV 광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다 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존에 마켓컬리가 2014년에 만들어져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마케팅의 효과죠. 이제 전지현을 광고에 2017년부터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프로 나오는 것처럼 2019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실제로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투자금의 많은 부분이 지금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전지현의 광고비가 기존에 지금 얘기로는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한대요. TV에서 들어간다면. 근데 보통은 이제 전지현을 광고에 투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떠. 그럼 뭐냐면 연예인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전지현을 투입했다는 거는 근데 갈 때까지 갔다. 라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컬리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프리미엄 식품 뭐 상품들을 위주로 몇 가지만 초이스를 해서 그거를 뭔가 배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지현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대중화시키는, 그렇죠. 확장시키는 단계다. 네. 네, 그래서 시리즈 D를 받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볼륨을 키우는 단계.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계. 그런 라고 거죠. 본다. 네. 그래서 마켓컬리가 어떻게 처음에 서비스를 광고를 만들었느냐를 보면 2015년이랑 2018년에 오리지널 광고들이 있어요. 이 광고들을 보면 마켓컬리가 신선한 제품을 수송해서 그 굉장히 이제 뭐 냉장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한테 안전하게 좋은 식품을 배송한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마켓컬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마켓컬리가 하는 그 기업의 마켓컬리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 또는 아니면 특징, 장점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핵심 가치랑 왜냐면 마켓컬리는 뭐 예를 들면 중간에 그 중개하는 그 업자만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제품을 다 같이 누리자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슬아 대표가 그런 걸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서비스 배송 지역이 기존에는 강남 지역의 부자들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네. 옛날에 초기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뜨어들었잖아요. 원래는 MD 구성이 되게 좋았죠. 그게 장점이었는데. 마켓컬리에서만 팔 수 있는 제품.
파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제품들이 왜냐면 지금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전복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생산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전복이라고 해도 어떤 신선도라든가 그래서 보통 마켓컬리에서 처음에 그 전복을 시켜보면 아 진짜 살아서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서 온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장점이 약간 희석되고 있다. 희석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희석되고 있는가 이렇게 일반적인 물류 배송 시스템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많이 팔아서. 그렇죠. 많이 팔아서. 왜냐? 싼 물류로. 어떤 물류 시스템으로. 그 물류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대신 제품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의 물류 비용이 늘어나진 않는데 근데 마켓컬리는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다 보니까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뭐 그런 운반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 상품, 그러니까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상품 원가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전제를 포함한 광고비를 포함해서 여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옆에 왼쪽에 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적자가 더 증가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접근법이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기술을 뭔가 IT 기술을 좀 많이 접목을 해갖고 물류를 예측을 해갖고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파니까 이 상품을 미리 그 상품을 그 지역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재고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재고를 잘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그렇죠.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력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 누구나 오프더라고 들은 내용인데 이제 뭐 이거 오프더라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굴러가야 됩니다. 야간 작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3번이나 바뀌었대요. 통째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근접으로 배송하고 미리 배송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AI 적용해서 대부분 다 많이 하겠죠. 뭐 레벨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성숙도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의 어떤 그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을 11시까지 받는다는 것 자체가 11시까지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이런 모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객은 늘어나고 공급자는 한 명 있을 때 마켓컬리밖에 없을 때는 유명한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시장이 보이기 뭐 이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니까 기존의 강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경기 지역권이나 서울권에 보면 마켓컬리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쿠팡, 디몬, GS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또 기존의 유통 강자들 롯데, 현대, 이마트, 동원 등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단순하게 그 MD 구성의 차이, 좋은 제품을 배송하는 것 차이만으로 마켓컬리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이쪽에서는 어떤 그 월 비용을 받아서 연 비용을 받아서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제 막 옮겨 다니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거점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신선 배송을 하면 되니까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마켓컬리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볼륨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각이 이제 2019년이 이제 새벽 배송의 원년이고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차라리 나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그냥 특정 지역에 좋은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걸로만 갔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미 기업이 너무 커져버려 가지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해보고 올해는 2019년에 마켓컬리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무리하게 키웠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끝!